사자, 고양이, 뱀, 닭, 토끼, 동물. 뭐가 달라요? 뱀이요. 왜요? 동물이 아니라서. 공부는 열심히 했을 거야. 공부 안 하지 않았을 거라. 열심히 했는데 왜 666이 나왔냐?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을 치르시고 나서 예비 삼수생 분을 모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당시 666을 맞고 강북 메가 재종으로 와서 665를 맞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된 예비 삼수생입니다. 현역 666에서 재종을 갔는데 665 나왔다. 네. 그러면 성적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아직 본인이 잘 모르겠네요.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잘못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부했던 방식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666에서 재수 665를 받았는데 대형 재종 학원이었겠죠? 네. 666일 때도 노배긴 하지만 665도 사실은 거의 노배거든요. 네. 네. 노배에서 노배가 됐는데 노배에서 노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너무 방향성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기출 풀고 틀리면 답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물어볼게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따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문제도 따로 풀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문제는 풀고 네. 이제 알려주신 대로 방법을 안 하고 제 혼자서 한 거죠. 배운 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했다. 그렇죠. 독재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혹시 커리 같은 걸 타신 게 있나요? 대성마이맥에서 수학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인강을 들었음에도 6등급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개념을 안 하고 계속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개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문제를 풀로 넘어갔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패를 맛을 봤다. 그러면은 아까 방향성을 놓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컨설팅을 따로 받아보신 적이나 선생님이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없었던가요? 네. 직접적인 컨설팅은 못 받은 것 같아요. 학원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라는 말이 있었긴 했지만 저 혼자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학생들 전체로 받는 대상 때문에 재종을 갔음에도 직접적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주지 못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먹구구식의 공부를 하다가 한 등급이 올랐다. 3합 18에서 3합 17로 갔던 거죠, 그죠? 네.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1 과정밖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죠. 자, 이거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어가 전적으로 논리의 학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논리보다는 근거의 과목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이 3번을 선택한 근거가 없어. 뭐 때문에 3번을 선택했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생각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강의만 열심히 듣거나 기출을 반복해서 풀거나 본인의 풀이 방법이 없는 학생들의 특징이 감으로 찍는다는 겁니다. 네. 풀이 습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서 끊으셨다는 얘기는 문장 읽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죠? 네.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기본 단위인 문장이 읽히지 않으면 어차피 문단은 못 읽어요. 네. 근데 끊어놓은 걸 보니까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다 따로인 문장입니다. 네. 근데 한 문장으로 합쳐놓기 위해서 이 다른 여러 도구를 쓰거든요. 네. 이게 미시적 읽기라는 능력이거든요. 네. 미시적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미시적 읽기 능력이 부족하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뭐 글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끊어서 읽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 네. 자, 지금 다 이렇게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끊는 목적이 뭐냐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가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네. 주어는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서술어 뭔가? 원래 주어 서술어만 알면 문장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주어와 서술어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이게 주어와 서술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다른 내용을 읽기 시작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읽게 돼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내용을 이해하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명확했다면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뒷부분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이 유형은요 무조건 카테고라이징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푸는 문제예요. 무조건. 예를 들면 사자, 고양이, 뱀, 닭, 토끼, 동물
뭐가 달라요? 뱀이요. 왜요? 동물이 아니라서.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로 나뉩니다. 동물 아래쪽에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어류 이런 게 있죠. 네. 닭은 조류고 토끼는 포유류인데 뱀은 파충류고 동물이라는 카테고리만 다르잖아. 네. 그래서 이게 상위 카테고리인지 하위 카테고리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1번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각 문제에 대한 유형화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뱀이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난 알 것 같아. 뭐죠? 주어진 조건보다 네. 내 생각이 우선인 거야.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6개가 있으면 6개를 통째로 봐야 돼. 통째로 보면서 뭐가 다르지? 뭐가 하나가 이질적인 게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각 선택지가 가진 특성이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연습했어야 됩니다. 대형 학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무조건 미시적 읽기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만 가르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위권은 재종 가면 무조건 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재종에서는 절대 기초 개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끄적여 놓은 건 뭐죠? 시도는 했지만 풀지 못한 건가요? 네. 아하. 선분을 3대1로 내분한다. 내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4개 중에서 3대1로 나눈다? 그거 좋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왜 계산을 못했지? 내분 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안 읽어서죠?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6등급 학생들의 특징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못 푼다는 얘기죠.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오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습관부터 잡아야 돼요. 6등급들은 사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뭐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선될 여지가 좀 줄어듭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을 거야. 공부 안 하지 않았을 거라. 열심히 했는데 왜 666이 나왔냐.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삼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결국. 네. 이 미시적 읽기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 한 문장만 보고도 이 한 문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네. 그리고 이 한 문장만 보고도 뒤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상상이 돼야 됩니다. 전혀 생각이 안 되죠. 한 문장만 보고 뒷내용을 어떻게 알지? 이런 느낌 들죠. 네. 그 훈련을 계속하면 됩니다. 한 문장만 읽으면 되잖아. 다 읽을 필요 없잖아. 네. 간단하죠,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를 안 읽은 것 같아요. 문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나한테 뭘 묻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국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나한테 무조건 뭘 묻거든요. 네. 근데 뭘 묻는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려고 해. 네. 학생들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나도 못 풀어, 그렇게 하면. 국어도 지문마다 묻는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 이 묻는 문제의 방향에 맞춰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능숙한 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능숙한 독자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전체에서 능숙한 독자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내용일치 문제란 얘기거든. 그럼 읽어내려가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나 틀린 내용들을 지우란 얘기겠네 라고 알면 되고. 근데 훈련을 왜 못했냐? 무지성으로 컬이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재종에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강의만 하고 본인한테 뭐가 딸리는지는 찾아주지 않았다는 거. 지금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미시적 읽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본인? 아니요, 지금 처음 한 것 같아요. 처음 알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읽을 줄 모르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이런 거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알아야 그걸 개선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666, 665라는 성적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서 될까? 라는 생각도 했었다. 네.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되게 해서 안 되는 거지. 네. 재수 성공 확률이 제가 5%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왜 그러냐면 95%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래요. 남들이 재수 종합반 가서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네.
그렇지 않아요. 본인한테 부족한 걸 찾아내야 돼. 뭐 때문에 재수하게 됐는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딱 하나로 줄이자면 무지성 공부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지성으로 막 달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데 재미가 있겠어? 재미가 없죠. 그냥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야. 성적이 올라야 재밌습니다. 문제를 맞을 수 있어야 재밌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럼 이걸 한번 개선해봐야지 하면서 갑자기 성적이 올라. 그러면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가족을 받을 수 있어요. 하니까 되네? 그럼 이거 해볼까? 하면서 다른 걸 하게 되고 그 다른 걸 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더 올라 조금씩. 그러면 6등급이었던 성적이 4등급, 3등급, 2등급으로 가면은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니까. 애초에 첫 단추가 무지성 공부였기 때문에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였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저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으로 실패를 해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와요. 내가 수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와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한 달 만에 못 올리지 당연히. 그죠? 네. 1년은 가능합니다. 1년 만에는 성적 올릴 수 있어요. 2번 실패했지만 삼수한다면 성적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한 거 어땠어요? 제가 몰랐던 방향들을 다 말해줘서 너무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니, 진짜. 아, 진짜? 네, 진짜 좀 원래 약간 긴가민가 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좀 약간 시원하다? 시원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다행이네. 혹시 뭐 삼수를 하게 된다면 네. 이제 무지성으로 하지 말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무지성 삼수는 또 실패입니다. 네. 666에서 665가 됐지만 무지성 삼수를 하게 되면 655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삼수 대실패죠. 네. 애초에 첫 단추를 잘 꿰셔서 스타트부터 성공할 수 있는 출발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할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